미국을 대표하는 7대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과한 AI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7대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인공지능 관련 지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 과도한 AI 관련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을 웃도는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AI 인프라 등에 쓰이는 자본 지출액도 대폭 증가하면서 주가가 약 10% 하락했습니다. 2분기 자본적 지출 KPEX는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한 3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본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만큼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덕분입니다. 테슬라는 매출이 3% 감소했지만 로보택시 등 AI 기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 관련 자본적 지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Big tech generally, I think the sentiment is cautiously optimistic, cautiously positive. We like the AI trade, we get it, but we don't necessarily, we've already got. 역설적으로 AI 경쟁에서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애플은 AI 거품론에서 한 발 비껴가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애플의 지난해 KPEX는 127억 달러로 메타의 710억 달러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지출인 349억 달러보다 적어 재무적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느냐,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느냐 검증하는 AI 실험의 성패가 기술 산업의 미래 지형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잠시 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을 철회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관세 대응 총력전에 합류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김정관 장관이 본격적으로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섰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화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인데요. 현재 한국 취재진이 상무부 청사 앞에 나가 있는데 이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회담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도 오늘 김정관 장관의 동선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는 회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워싱턴 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이미 러트닉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국이 한국 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대화 상대인 러트닉 상무장관과는 이미 모든 이슈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서 이번 회동에서도 오해를 풀기 위해 차분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오늘 회동에서 강조할 내용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국회의 입법 상황과 절차를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는 겁니다. 어젯밤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확고의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미국 측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또 쿠팡 사태에 대해서 만약 불만을 제기하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겸 백악관 에너지위원장도 만나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서죠. 네, 여본 부장은 이곳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반쯤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데요. 트럼프발 25% 관세 인상 발표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 라인이자 통상 투톱이 모두 출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본 부장은 출발 직전에 이번 방미 목표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본 부장은 내일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서 미국 정부와 의회 상황을 파악하고 관세 인상 발표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관세 협상 라인이 다시 워싱턴에서 협의에 나서면서 트럼프발 관세 인상 사태가 이번 주말 상황 전환을 위한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요. 오늘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사실 매우 관대했다면서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honestly, they've given us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네,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어도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자신이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면서 유럽연합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했고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느리다면서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은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의식한 듯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과 국가안보를 가져다 준 관세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경찰에 출석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주변에 돈을 건네거나 조언을 받아가며 출마를 위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네 번째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찾았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공천원금 의혹 관련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 관련 업무를 맡은 민주당 A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전하기 위해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잔뜩 건넸다고 김 전 최고위원에게 말했는데 몇 시간 뒤 다시 김 전 최고위원과 통화하면서 A 의원이 부탁을 전달받지 못한 것 같다며 하소연합니다. 김 전 시의원이 A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봐야 할지 묻자 김 전 최고위원은 통화를 하면 출마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과 같아진다며 양 전 시의원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양 전 시의원은 대가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전 시의원이 출마를 위해 주변에 돈을 건네거나 조언을 구해가며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YTN에 당시 김 전 시의원의 선거 전략증을 도운 건 맞는다면서도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상식적인 일처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시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사실관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경찰은 강 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영장 신청 시점을 조정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오늘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합니다. 출석 요구 3번 만에 소환이 이뤄지는 건데 경찰은 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먼저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지난달 말 이틀 동안 진행된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You're accusing me of perjury. You're telling me that 저를 증언 and now you're laughing. 장난하고 있어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청문회 직후 출국했던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3차 요구에는 응할 전망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직접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 등 증거물을 수집한 것과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대표 등이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쿠팡이 셀프 조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맞섰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며 반박했고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20년 숨진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도 불거졌는데 로저스 대표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우선 고객정보 유출 자체 조사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 위증과 산재 은폐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뺑소니까지 벌인 고등학생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소년이고 시민 자문단 의견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가족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2일 아침 출근길에 오른 20대 여성 A씨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버스를 타러 대로변으로 나서는 사이 갑자기 킥보드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았고 A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담벼락 뒤쪽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쓰러졌는데요. 킥보드 운전자는 구급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인적 사항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태는 넘겼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후유증으로 퇴사해야 했고 그토록 꿈꿔왔던 첫 직장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너무 본인 스스로도 너무 억울하다고 저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너무 심정이 너무 무너지는. 추적 결과 달아난 가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만 17살 B군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군에게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6개월여 만인 지난 23일 가족들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피의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합의 과정이 불발된 이후에 당연히 담당 검사께서 저희 피해자인 딸을 불러서 사건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YTN에 외부 인원 11명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고 담당 검사가 이런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 의견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조계에서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면죄부나 마찬가지예요. 피해가 굉장히 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됐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용서를 해줄 수는 없다. 무엇보다 A씨와 가족들은 시민위원회가 열린 사실도 몰랐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딸은 8주의 중상해를 입고 지금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지금 하다가 조금 너무 울컥해서 가족들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우선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